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자, 우려했었던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사그라드는 요소들, 그러한 요소들이 시장에 나와 버렸습니다. CPI가 간밤에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를 나타내게 됐고, CPI가 또 아무래도 높게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에 시장이 워낙에 또 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었잖아요.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었던 만큼 하락 또한 또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역시나 이 끌어올려지는 원동력 자체가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가장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금리 인하가 이제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또 늦어지고, 그러면서 이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올해 6회 정도의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우려감들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시장에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완전히 또 뭐 하락장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번 달부터 꾸준하게 연준은 이 금리 인하는 아직 이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거거든요. 연준이 이야기했었던 부분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금리 인하의 기대감을 그냥 쫙 끌어올렸다가 지금은 잠시 그냥 쉬어가는 느낌의 그러한 이제 자연스러운 차익 실현으로 보고 있어서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하락이 저는 반갑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락이 나옴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수급이 돌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고, 새롭게 또 이제 좋은 종목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그 다음에 또 이 훈련한 수급들이 저점에서 또 모양을 만들어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수급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현재의 조정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 오히려 반갑기까지 한 이러한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결국에는 중요한 부분이 이제 새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또 어떠한 종목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순환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는 종목이 중요해진 시점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종목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보면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제목, 1월은 순환장세, 발빠른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제가 주제를 정해왔어요. 결국에 1월 달은 여러분들이 이제 예로 들어서 작년에 2차 전지가 막 끌고 갔었던 그림이 있었잖아요. 주도주가 단단하게 버텨주고 개별주들이 따라가는 이러한 그림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원하시는 그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한동안은 계속해서 이 빠른 순환 장세가 저는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종목을 잘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러한 장세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성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잘 느끼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종목 갔다가 저 종목 갔다가 1월 달 시작한 지 지금 2주일도 안 됐잖아요. 거래일로 따지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10일도 안 되는 건데, 이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섹터군들, 많은 종목군들이 빠르게 순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도주 종목군들이라고 해봤자 이제 반도체나 2차전지 종목군들이 될 것 같은데, 2차전지는 계속해서 그냥 바닥 잡아주는 수준,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쭉 상승 나오다가 약간은 최근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도주 종목군들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선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별주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좀 선점을 잘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잘 구별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또 발빠른 전략이 필요해진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종목들을 골라 나가야 될지,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이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대입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슈에 대해서 조금 이제 본다라고 하면 역시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12월 말부터 1월 달까지 순전하게 끌어올렸었던 부분, 종목이 좋아서가 아니라 순전하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끌어올려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결국 이 작년 말에 저번 달에 FOMC에서 금리 동결 및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이제 연준이 이야기를 했고, 올해로 넘어오면서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막 차올랐었던 건데, 이 금리 인하가 결국에는 더 빠르게 더 많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쪽에 시장이 기대를 한 거죠.
금리 인하를 지금 이제 올해부터 미국 경제가 약간은 뭐 침체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은 기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미국에서 이제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 아직까지는 논의하기 이르다.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심지어 금리 인상 아직 열려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뭐 물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금리 인상을 더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금리 인상을 더 진행을 하지는 않을 텐데 다만 시장이 너무 기대감이 끌어올려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약간의 보수적인 발언, 약간의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연준이 원하고 있는 부분은 2%잖아요. 2%대의 이 인플레이션을 원하고 있는 물가치를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대에 도달할 때까지는 아마 뭐 약간의 비둘기적인 발언을 추가적으로 더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시장의 연초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막 차오르면서 뭐 네카오가 상당히 좋은 상승을 보였었잖아요. 네이버나 카카오나 뭐 최근 시장에서 사실 엄청나게 좋은 이슈가 있었다. 막 주가가 막 차오를 수 있다. 이러한 이제 기대감을 끌어올릴 만한 이슈 성장성은 사실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뭐 AI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영화 사업, 뭐 웹툰 사업 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무언가 성장성을 확 크게 뛰어오를 만한 그런 이슈는 저는 부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었던 부분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성장주 쪽에 투심이 살아나면서 위험자산 쪽에 투심이 살아나면서 이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번에 이제 CPI가 높게 나왔잖아요. 쭉 이제 조정이 나오다가 이제는 2%대 기대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반등이 나와버렸습니다. 반등이 나와버리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시장에서 약간의 차익 실현 심리를 조금 더 강하게 유도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주는 모습, 그래도 이제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빅테크 기업들이 끌고 가는 그런 이제 장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애플 등등 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버텨주면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지수 자체가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다른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는 하죠.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가 워낙에 또 큰 폭을 차지하고 있고 반도체가 큰 폭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 두 종목분들이 힘을 못 쓰면 사실 지수가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을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해왔었던 것, 우리가 굉장히 이제 여태까지 전략들을 좀 꾸려오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고 여태까지 좀 꾸려왔었던 부분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이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시장은 이제 어떠한 상황이냐. 결국에는 줄다리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줄다리기 장세가 이제 이어지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베이비 스텝이냐 빅 스텝이냐 혹은 뭐 자이언트 스텝이냐 이러한 싸움이었죠. 베이비 스텝을 시장은 기대를 했는데 연준에서 뭐 빅 스텝을 한다. 이러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시장의 기대감을 꺾어버리는 금리 인상 조금 하느냐 강하게 하느냐 약간 이러한 줄다리기 장세였다라고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3회 할 거냐 6회 할 거냐 3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준에서 점도표를 나타냈을 때 3회로 이제 나타났으니까 근데 시장은 올해 6회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줄다리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고 연초 12월 말부터 연초까지는 이제 시장 투자자들이 땡긴 거죠. 6회까지로. 그런데 최근에는 무언가 CPI도 높게 나오면서 연준이 승기를 가져간 겁니다. 그러면서 3회 쪽에 조금 더 가깝게 시장이 다가가면서 하락이 나오고 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짝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결국에는 이제 올해 내내 이러한 그림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올해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기는 할 거잖아요. 금리 인하를 하기는 할 건데 언제 진행하느냐, 그 다음에 몇 회 진행을 하느냐, 결국에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찌됐든 연준과 시장 투자자 간에 지금 현재 이 의견 차이, 시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그림, 지금 현재처럼 금리나 기대감으로 막 치솟아 올랐다가 연준 혹은 이제 뭐 CPI가 높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FOMC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다시 조정,
그러다가 어느 정도 물가가 좀 안정되고 이러면서 다시 금리나 기대감이 차오르면 다시 상승했다가 그러다가 또 이제 또 이 금리나 아직 이르다 혹은 조금 더 보호하자라고 하면 또 하락했다가 이러한 줄다리기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줄다리기 장세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사실 한 종목이 쫙 끌고 올라가는 그림을 기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작년의 이 흐름이 결국에는 이 연준의 방향성에 따라서 수급 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올라왔을 때를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차 전지가 완전하게 끌고 가는 그림이 나와줬었습니다. 2차 전지가 끌고 가는 그림이 나와주면서 전체적으로 개별주들이 또 이제 따라가는 이러한 그림들이 나왔었죠. 이러한 그림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연준의 이러한 뭐 말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무시가 되어버리면서 주도주가 막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장이 주도주가 막 올라간다라고 해가지고 쭉쭉쭉 치고 나가고 있지도 않죠. CPI가 안 좋게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또 반응을 해버립니다. 즉 지금 현재 시장은 결국 외부적인 이슈가 조금 더 주도주의 힘보다는 훨씬 강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의 힘이 조금 빠져버리니까 후반부 들어서면서 결국 이 연준의 발언들 혹은 이제 뭐 CPI에 대한 결과들, FOMC에 대한 결과들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결국에는 시장이 실망감을 나타나면서 결국 계속해서 하락을 했었거든요. 즉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주도주가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더라도 올해에는 계속해서 이 줄다리기 장세에 맞게끔 왔다 갔다 할 확률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주도주 같은 경우에도 무언가 확 이 시장을 이겨내고 끌고 갈 만한 그림 자체가 아직까지는 나올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올해에도 작년 같은 무언가 이제 치고받는 양상의 수급이 굉장히 좀 빠르게 도는 양상의 시장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저번 주부터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우리가 이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수급 변화를 좀 파악을 하고 시장의 매크로적인 매매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은 이제 계속해서 순환을 돌기 때문에 고점에서 무언가 종목들이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하면 새롭게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새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잡아가야 되는 시점이다. 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은 그러한 그림이 계속해서 쭉쭉쭉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1월 달만 들더라도 올해 들어서면서 그런 그림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시장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최근에는 하락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반도체 쪽에서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꺾이는 그림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죠. 최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약간 좋지 않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제 끌어올려지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해주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낙폭이 큰 그런 이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좀 잘 끌어올려질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뭐 반도체 쪽, 제약 바이오 쪽에서 상승이 좀 잘 나오다가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코스닥에는 어떠한 종목이 있죠? 코스닥을 잘 지지해주고 잘 버텨주는 종목들, 그 종목들이 바로 2차 전지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은 결국 이제 어떠한 그림이 나오고 있냐? 주도주 종목군에서 반도체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가운데 2차 전지 쪽에서 수급을 받아주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주도주에서도 계속해서 치고받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코스닥의 추세를 계속해서 지켜주고 그러면서 역시나 이제 시장의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미친 듯이 순환이 나오고 있는 장세가 지금 현재 장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도주 종목군들 내에서도 지금 이제 반도체에서 차익 실현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 2차 전지로 수급이 들어가거나 혹은 다른 개별주 쪽으로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온다? 그러면은 반도체 쪽이나 또 개별주 쪽으로 수급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수급이 지금 계속해서 종목별로 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순환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종목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온디바이스 AI 쪽이나 혹은 이제 뭐 CXL 쪽 해가지고 굉장히 상승이 잘 나왔었던 뭐 제주 반도체 같은 이런 종목들 결국 보게 됐을 때 쭉쭉쭉 상승이 나오다가 어느 한 구간에서 윗꼬리를 계속해서 강하게 그리고 음봉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량이 조금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떠한 심리가 발현이 되고 있다? 차익 실현 심리가 발현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항상 많이 강조드리던 부분이 뭐였어요? 결국에는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수급이 풀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올라가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밀어넣다가 고점에서 물량이 나온다,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수급이라는 게 다른 종목으로 도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비단 제주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YIK 같은 뭐 그다음에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러한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약간의 추세가 꺾이는 그런 그림이 나오면서 물량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다른 종목으로 수급이 돌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도체에서 수급이 빠져나왔으니까 그 종목은 2차 전지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으면서 수급이 치고 들어가는 개별주가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차 전지의 지금 현재 흐름을 보게 되면 자, 바닥을 잡아주는 움직임 자체는 나와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오늘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약간의 하락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이 시장이 좀 어제까지는 괜찮았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 쪽이 좀 수급을 받아주는 모양새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이제 에코프로나 뭐 혹은 이제 뭐 포스코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양봉 흐름이 나왔었고 에코프로 BM이 지금 현재 가장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긴 시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 긴 시각으로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전 구간에 매물대가 강하게 생겨났다라는 부분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전과는 그림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전에는 결국에는 이제 이 매물대가 없는 구간에서 수급을 쭉쭉 밀어주다 보니까 종목이 상승이 나오기가 굉장히 쉬웠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흐름은 앞선 구간에 개인들이 물려있는 매물 구간이 너무나도 두텁게 생겨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구간을 계속해서 소화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소화를 해줘야지 결국에는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2차전 종목들은 아직까지 수급을 소화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바닥 잡아주고 있구나 정도로만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상승이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상승이 제대로 나오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물량을 확실하게 밀어 넣어주고 그러면서 앞선 구간의 매물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가장 긍정적인 종목이 어떠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에코프로 BM이었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지금 현재 상태에서 수급이 그래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나마 지금 수급이 좀 차오른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최근에 또 이제 이 윗꼬리를 그렸었던 구간이 앞선 구간에 또 매물을 소화해준 구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이전 윗꼬리 그렸던 구간이 35만 원 정도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이 정도 근처까지는 노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종목 대비해서 가장 긍정적이고 에코프로 BM이 수급이 들어와 있으면서 앞선 구간의 매물을 소화해 줬기 때문에 다른 2차 전지 종목들 대비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뚜렷하게 지금 현재 뭐 포스코 홀딩스나 혹은 에코프로 비교해 봤을 때 뚜렷하게 그림이 다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 특히나 더 대조적이죠. 지금 보게 되면 물량이 완전히 죽어있는 모습, 매물 구간 바로 앞에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량도 그래도 살아있는 모습, 앞선 구간의 매물을 삼켜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긍정적이고 왜 에코프로 BM이 2차전지 종목군들 중에서 가장 강한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가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길게 보셔야 돼요. 2차전지는 이제 짧게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니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앞선 구간에 매물대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매물 구간을 여러 차례 소화해주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 2개월 정도로는 안 됩니다. 길게 보시면서 수급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매물 구간을 어떻게 또 1차, 2차, 3차를 돌파를 해주는지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히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섹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종목별로도 수급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꼭 파악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오늘 시장이 좀 하락을 하면서 2차전지 종목군들이 약간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어떠한 부분이냐? 1월 달에 시장은요, 여러분들 주도주, 그 다음에 개별주 나누어서 본다라고 했을 때 주도주는 반도체와 2차전지잖아요. 그런데 반도체 지금 차익 실현 나오고 있습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잡아주는 수준으로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1월 달에 수익을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별주로 수익을 챙겨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1월 달에 제가 그냥 단순하게 머리에서 떠오르는 종목들, 섹터군으로만 1월 달에 어떤 섹터들이 상승이 나왔는지를 한번 봐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1월 달에 올라왔었던 종목군들이 요 정도가 됐더라. 가상화폐, 뭐 AI, 로봇, 위성, 뭐 6G, 뭐 토스 관련된 종목들, 뭐 제약바이오, 초전도체, 항공유가, 뭐 그다음에 뭐 메타버스, 저출산, neptun, 탄소중립, 방산. 2주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이 종목들이 돌았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은 어떠한 종목 위주의 장세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개별주 위주, 개별주 종목 장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월 달에 여러분들 이러한 그림이 이어질 것이냐 안 이어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앞서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장은 결국 줄다리기 장세가 진행이 될 것이다. 줄다리기 장세는 결국에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왔다 갔다 하면서 주도주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치고 빠지는 그림이 나올 거고, 이 치고 빠지는 와중에 이러한 이 종목들이 계속해서 빠르게 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에 수익을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는 로봇 관련된 종목들 혹은 유가 관련된 종목들 접근하지 않았으면 수익을 챙기기가 어려우셨을 겁니다. 즉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지금 현재 이러한 시장 흐름이 계속해서 저는 반복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도 너무 매물대가 강력하게 생겨버렸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든 이번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안 좋게 나오게 되면서 분위기가 한풀 꺾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 종목군 중에서도 골라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개별주 종목군들도 계속해서 수익을 챙겨줘야지 결국에는 이번 달이든 그 다음에 앞으로든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준비를 계속해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번 주도 그렇고 지금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 제약바이오 상승 잘 나오고 있는데 상승을 즐기시면서 동시에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일정이 굵직한 것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세 앞으로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포트 조정은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로봇주로 수익을 챙기셨다 그러면은 로봇주 계속 들고 갈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앞으로의 장세를 생각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1월 달이 이제 중순 정도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또 새롭게 시작이 될 텐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번에 CPI가 조금 높게 나왔어요. CPI가 조금 높게 나왔고 이 부분은 이제 1월 말 FOMC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번에 이제 JP모건 회장이 미국 경제 연착륙에 약간은 회의적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뭐 이번 연도에 미국이 또 뭐 경기 침체에 들어갈 거다 약간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결국 고금리가 계속해서 유지가 돼버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경기 침체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지금 이 금리 인하를 늦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아직까지 기대감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기대감은 남아있는 건데 어찌됐든 이번에 CPI가 높게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 지지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지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일단은 800 초반 정도가 이제 지지 구간이 될 겁니다. 그죠? 800 초반 정도가 이제 지지 구간이 될 거고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냐면 좋은 종목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그 다음에 오히려 수급이 들어갔었던 종목들이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냐? 오늘 시장에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유가 관련된 종목들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해운주, 유가 이러한 이제 종목들인 건데 이 종목들이 지금 왜 올라오고 있어요? 결국에는 중동발 이슈로 인해서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즉 시장 하락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이 종목들이 오늘 하필 상승이 나올까? 결국에는 지금 현재 올라갈 종목들이 시장 하락하면서 크게 없기 때문에 중동발 이슈에 민감한 하락장에서도 오히려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에 지금 현재 수급이 쏠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또 해봐야 될 게 유가나 해운주들 지금 상당히 상승이 잘 나오고 있죠. 지금 흥하해운이나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상한가 들어간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가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해서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충분히 더 갈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종목들에서 차익 실현이 또 나와 버린다라고 하면 그러면 또 이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결국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언가 치고 올라가는 종목군 혹은 섹터군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제주 반도체처럼 차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이 결국에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차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이 결국에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고점에 들어갔던 수급들이 빠져나오면서 시장의 순환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지금 현재 해운이나 유가 관련된 종목들은 시장 하락하면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 될 텐데 이 종목들이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또 그 구간에서 수급이 풀린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또 어떠한 종목에 수급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장에서 올라올 수 있는, 시장이 올라오면서 같이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약간의 2차 전지가 또 바통을 좀 터치를 해줬으니까 주도주 쪽에서는 2차 전지가 움직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개별주들이 계속해서 나오겠죠. 지금 보게 되면 워낙에 여러 가지 이제 개별주들이 돌았기 때문에 이쪽 내에서도 다시 한번 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제 종목군들에서도 수급이 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현재 시장 하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그냥 단순히 손 놓고 있고 시장 하락하네, 이거 큰일 나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은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제 유가는 해운주들이 결국에는 올라가다가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새롭게 다른 이 좋은 종목으로 수급이 들어갈 거니까. 유가나 해운주 같은 건 저 같은 사람이나 하는 겁니다. 완전하게 단기 트레이딩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고 무언가 이것을 오랫동안 해온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져 있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하락에 대해서 너무 이제 민감하게 받아들이실 필요 없이 오히려 저는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결국에는 다음 주 되면 또 좋은 종목들이 나타나면서 바닥에서 만들어 나가고, 그러면서 또 이러한 이제 종목들처럼 좋은 그림들이 나오면서 상승이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는 그 종목들을 잡으실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종목들을 잡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또 참고할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제가 안내드렸던 종목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또 최근에 로봇에 대해서 굉장히 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영상 한번 보고 제가 로봇에 대해서 또 이제 어떻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추세가 약간 꺾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들어가 있었던 수급이 살짝 살아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바닥권은 아니고 신고가 흐름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장이 꺾이면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세가 어느 정도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2등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현재 수급이 들어가 있지 않은 모습. 최근에 한 차례 두산 로보틱스가 상승이 잘 나올 때 같이 상승이 나왔었지만 결론적으로 물량이 살짝 죽어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로봇주들을 볼 때 결국에는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가 가장 큰 키포인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오늘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보게 되면은 앞선 구간의 수급을 약간은 상회하는 그런 수급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매물 구간 정도까지는 적어도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정도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목표가 도달을 한 구간이 이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면 목표가 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로보티즈가 아직까지 수급이 전혀 빠져나오지 않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살짝 눌리는 구간이 또 어떤 기회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눌렸을 때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로봇주에 대해서 제가 불과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정확하게 말씀드렸던 매물 구간까지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 봤을 때 오늘 살짝 눌리고 나서 오늘 완전하게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드렸던 또 종목이 있었어요. 로봇주 중에. 어떠한 종목이냐? 바로 스맥이라는 종목입니다. 스맥이라는 종목이 제가 최근에 남이따 나와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침 3%에서도 나와서도 그렇고 스맥이 지금 이제 시장에서 제일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제가 정말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스맥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스맥을 제가 결론적으로 이제 왜 이제 매수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물량이 들어온 부분이 이제 굉장히 조금 긍정적이었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스맥 같은 경우에 물량이 너무나도 잘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새롭게 모양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결국에는 바닥에서 물량 만들어내 주면서 추세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맥 같은 경우에 제가 강조드리고 또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이 종목을 지금 가장 좋게 보고 있고 그냥 모아가시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번 주에 오히려 더 빠지면 더 물량을 사셔도 되는 이러한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제가 또 여러 번 많이 강조를 드렸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오면서 저희 이 생방송 같이 하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스맥 오늘 오전에 완전하게 다 매도를 하고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약 한 17%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때 이제 저가에서 좀 모아갔으면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이제 제가 안내드렸던 단가 대비해서 충분히 그 이상의 수익률은 나와 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로봇주에 대해서 어떻게 이 종목들을 잡아갔는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파악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로봇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굳이 두산 로보틱스와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언급을 드리지 않고 굳이 T로보틱스와 그 다음에 로보티즈, 그 다음에 스맥을 언급드리고 이번 주 남이따에 나와서도 굳이 이 종목들을 언급드렸던 이유가 왜 그럴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현재 추세가 약간 꺾이는 그림, 그러면서 물량이 약간 죽어버리는 그림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가 지금 띄워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차트 잠깐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는 추세가 꺾이고 있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부분, 그러면서 물량이 죽어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다시 자리 잡을 때까지는 상승 나오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어떠한 그림이 나오고 있느냐, 물량이 여전히 죽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많이 강조를 드리잖아요. 물량이 없는 종목은 결국에는 힘이 없는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봐야 되는 로봇주는 완전하게 다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로보티즈, 제가 결국에는 언급드렸던 부분, 지금 현재 목표가 도달을 이전에 했었고 눌렸을 때 오히려 사모 오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고, 제가 스맥을 강조드렸던 부분이 이제 언제였냐, 스맥을 강조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부터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물량이 너무나도 좋게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제가 수도 없이 많이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스맥 너무 좋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구간 대비해서 오늘까지 약 한 17%, 18% 정도 이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물량 잘 들어와 줬고, 그러면서 저번 주 방송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죠.
그러면서 정확하게 매물 구간까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지금 현재 로봇주 중에서 차이점이 지금 명확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 간의 차이점이 굉장히 명확하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 목표가 도달했던 유엔젤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유엔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현재 왜 접근을 했는지가 또 명확하게 나오죠. 이전에 들어갔었던 수급 흐름이 지금 현재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저출산 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다른 또 관련된 종목들이 여전히 강하니까 유엔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목표가 도달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또 마찬가지로 목표가 도달을 한 종목이 있었죠.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 AI 관련된 종목입니다. AI 관련된 종목이고, 이제 뭐 LLM 사업을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온 그런 종목인데, 결론적으로 이 종목도 제가 왜 접근을 했을까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저점에서 물량을 너무나도 잘 만들어졌어요. 요거는 이제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차트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상장 초기의 물량이 지금 요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바닥을 쭉 만들어 주다가 최근에 요 구간에서 앞선 이 매물 구간 싹 삼켜주는 그림이 나왔죠. 그죠? 앞선 매물과 싹 삼켜주는 그림이 나왔고, 다시 한번 물량을 또 집어 넣어줬기 때문에 이거는 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도 이 매물을 기반으로 해서,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15%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즉 지금 현재 시장에서 사야 될 종목은요, 굉장히 명확합니다. 바닥에서 물량 넣어주면서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내는 종목들, 최근 시장에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이러한 그림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도 결국에는 이러한 그림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가 최근에 제주반도체나 이러한 종목들이 저점에서 좋은 그림 만들어 나갔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지, 추천으로 가져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추천드리는 종목들을 봤을 때 무언가 바닥에서 물량을 좀 집어 넣어주면서 모양을 만들어가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시장을 봤을 때 이 2주 동안에, 연초 시작하고 나서 이 2주 동안에 거의 대부분 이러한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면 다음 주, 다다음 주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새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은 고점에서 빠져나오는 수급들이 저점에서 새롭게 들어가 주면서 모양을 만들어 나가주고, 그 종목들이 결국에는 또 새롭게 시장을 어느 정도 끌고 갈 수 있는 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한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종목을 오히려 저는 잡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오늘 뭐 스맥을 이제 매도를 했는데, 스맥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다른 로봇주도 같이 또 단기로 매매하면서 오히려 완전하게 또 이제 이 로봇 쪽에서는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봇 쪽에서 이제 더 이상 들고 가고 있지를 않아요. 스맥 같은 경우에도 완전하게 정리가 됐고, 그 외에 다른 로봇주도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새롭게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수급 만들어내는 종목들을 살 준비를 저는 오히려 지금 하고 있다. 종목 매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었던 게,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만한 종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물량이 오히려 지금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눌리는 구간 약 한 25,000원 이하부터 2만원 초반대 정도까지 이 구간이 지금 매수할 수 있는,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 된다라고 이제 일전에 한번 언급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여전히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떨어져봤자 이 정도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슬슬 모아가면은 다시 한번 이전 고점까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한번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왜? 여전히 물량이 잘 살아있기 때문에. 즉 이 종목은 어떠한 종목이 되는 거예요? 물량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나오는, 싸게 살 기회를 주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나 저번 주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예를 들었던 TLB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물량이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물량이 여전히 살아있으면 이 종목은 끝난 주식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좋은 종목인데 물량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눌리면서 싸게 살 기회를 주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27,000원 정도에서 3만 원까지 또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에코프로 BM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지만 물량이 살아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35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이 물량, 수급을 보는 매매를 오랫동안 해왔고, 이 부분을 또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데 많이 발전을 시켜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상대적으로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이제 이 종목을 조금 선별하는 것이 쉽고요. 그러면서 또 단기적인 매매 방향성으로 또 맞춰왔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수익 순환을 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많이 강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수급을 보는 매매는 어느 정도 적용을 시킬 수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 저번에 로보티즈를 말씀을 드렸을 때에도 결국에는 수급이 살아있었고, 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고, 스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물량이 충분히 너무나도 잘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바닥권 근처에서 모아가기만 하면 쉽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강한 종목, 올라가는 종목들은 수급이 강하게 차오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종목군들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나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강조드리지만, 1월 말에 FOMC가 있잖아요. 이번에 CPI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강하게 움직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주도주가 강하게 움직이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이런 이제 뭐 로봇주라든지 AI 등등 그 외의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종목들로 우리가 이번 달에 수익을 못 챙겨 놓으면 1월 달에는 재미없는 장세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코스닥 막 올라오는데 아마 재미없으셨던 분들 분명하게 많으실 겁니다. 이번 남은 이제 한 2주 정도라도, 남은 2주 정도의 재미를 조금 느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분명하게 주도주 포트 가져가면서 2차전지와 반도체 중에 어떠한 종목이 이번에는 수급을 받아주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서 분명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 외의 종목들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건드리실 수 있어야, 이쪽에서 수익을 챙겨 나가실 수 있어야 결국에는 또 1월 달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올해에는 결국 이제 연준과의 줄다리기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간에 끝날 싸움이 아니고 결국에는 또 이제 올해 중순 정도는 지나가야지 그림이 또 어느 정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제 이 줄다리기 장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수급이 계속해서 돌고 돈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주도주에서도 그렇고 개별주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수급이 왔다 갔다 치고받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니까, 이러한 그림 내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 전략을 뿌려 나가셔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주도주와 개별주 나뉘어서 보셔야 된다라고 했죠. 2차전지와 반도체, 1월 초까지 반도체가 강력하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 쪽에서 무언가 수익을 좀 챙겨주고, 지금은 반도체 쪽에서 약간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오히려 2차전지 쪽에 약간은 이 그림을 좀 받아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2차전지 쪽에서 수급을 가장 잘 받아주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이 있을까? 그러면은 에코프로 BM이 가장 괜찮은데, 그러면 에코프로 BM 쪽에서 이제 뭐 시장 한번 바닥 잡아줄 때 에코프로 BM을 좀 건드려 보는 거죠. 그러면서 개별주 포트를 계속해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2차전지는 여전히 막혀있는 구간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강하게 움직이기에는 반도체나 2차전지나 당장의 분위기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개별주로도 같이 수익을 챙겨 나가야 여러분들이 정말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얻어 가질 수가 있다라는 점. 그러면 이제 그 올라올 수 있는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을 어떻게 잡느냐?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내는 종목들,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뭐 스맥이라든지 뭐 로보티즈라든지 수급이 들어가면서 이 수급이 잘 살아있고 눌리거나 혹은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 고개를 틀어주는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이 결국에는 또 단기 주도주가 될 거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잡아가는 능력, 이 선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이 조금 이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크게 하락을 하고 있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오늘의 하락을 오히려 좋은 기회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종목을 잡아갈 수 있는 기회,
오히려 또 좋은 종목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을 위해서 한 발 물러나는 이런 장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저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수익을 챙겨 나갈 계획이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이러한 하락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다 해 오셨던 겁니다. 작년 내내 이러한 그림 나왔고 올해는 오히려 이보다는 훨씬 더 좋은 그림이니까 올해는 오히려 금리나 기대금이 더 차오르고 있으니까 작년보다는 훨씬 더 좋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오늘의 하락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올라올 수 있는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안내 드리면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을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주말 동안에 한번 잘 전략 꾸려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주에 좋은 내용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또 시장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러면서 또 이제 1월 말에 FOMC가 다가오기 때문에 FOMC를 또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 준비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